영어 화음은 절대 그런 방법이 아니야. 제가 설명할 문제는 11월 이번 영어 모의고사 21번 문제인데 이게 이번 4월 달부터 21번 문제가 유형이 바뀌면서 이게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부분을 놓고 어떤 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하는 문제로 바뀌게 되었어요. 이게 3월 치면서 처음엔 당황했지만 11월 달 오면서 점점 문제 유형이 익숙해지게 되는데 이번 문제는 뭔가 의미랑 문제가 가장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이 풀이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문제로 넘어가 보면 첫 줄을 보면 There is a critical factor that determines whether your choice will influence that of others. The visual consequences of the choice. 이게 여기에 보이는 whether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whether에서 이 다음 문장인 or not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일지 아닐지 또는 할지 말지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해석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어요. 너의 선택이 타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지 말지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다. 여기 나온 critical factor. 이게 과연 무엇이냐면 the visible consequences of the choice. 이 visible이라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서 시각적으로 보이는 선택의 결과라는 뜻에서 나중에 나오는 다른 단어와 연관성이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면 Take the case of the Adelaide penguins. 이게 이 펭귄이 무슨 종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서 첫 번째 문장에서 연결했던 visual consequences의 한 예시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뭔지 무엇인지 아는 건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면 They are often found strolling in large groups towards the edge of the water in search of food. 이게 아들레 펭귄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한 문장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are found 이게 수동태 형태로 나와 있는데 이 왜 수동태가 되었냐 하면 그들은 발견되어진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are found라는 수동태가 사용되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해석은 아들레 펭귄의 예시를 살펴보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 가지 예시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찾아 대규모로 물가로 이동하는 모습이 종종 포착되곤 한다인데 여기서 strolling이라는 것이 거닐다라는 뜻으로 walking 또는 약간 taking a walk 이런 의미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 danger awaits in the icy cold water. 여기에서 문제 상황이 제시되면서 해결책이 나온다는 것을 먼저 상상을 해봐야 돼요. 실제로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겠지만 the solution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yet the danger이라는 것에서 이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을 캐치해야 됩니다. There's a leopard seal. 이거는 그냥 danger의 한 예시이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지 않고 for one which likes to have penguins for a meal. 이 뒤 문장은 leopard seal이 왜 위험한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죠. What does an Adelaide have to do? What is an Adelaide to do? 이 아들레 펭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콤마 찍고 위치는 계속적용법으로 이 앞에 나오는 leopard seal을 좀 더 보충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콤마를 찍고 계속적용법을 사용했다고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여기 나오는 what은 의문 대명사로 그냥 문장 의문문이기 때문에 이 what이 쓰였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문장의 해석은 하지만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는 점박이 표범이 있는데 이것은 펭귄들을 먹이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과연 애들레 펭귄은 무엇을 해야만 할까? 이 다음 문장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olution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solution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앞서 소개했던 danger이라는 것을 danger이라는 것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맥이 전개된다는 걸 예측할 수 있어야 했고 또 마지막 문장에 나오는 learn and live라는 문장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solution이 나온 문장을 잘 봐야 됩니다. The penguin solution is to play the waiting game. 이 waiting game이란 것이 기다리는 게임이란 것인데 이것만 봐서는 뭔 말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다음 문장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They wait and wait and wait by the edge of the water until one of them gives up and jumps in. 한 명이 포기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는 거기 때문에 작가는 이 waiting game이라는 단어를 선정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S 찍고 어퍼스트로피는 또 다른 예시로 friends 같은 게 있는데 뒤에 S가 있는 경우에는 S 뒤에다가 어퍼스트로피를 찍어서 소유격을 나타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에 또한 one of them 이라는 거에서 one of 복수명사, 단수동사의 구조가 병렬로 쓰인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문법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해석은 그 펭귄의 해결책은 기다림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가에 서서 그들 중 하나가 포기하고 뛰어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런 펭귄들을 기다린 이유는 이게 한 명이 뛰어드는 순간에 이뤄지는 일이 다음 문장에 나타나는데 The moment that occurs, the rest of the penguins watch in anticipation to see what happens next. 여기 나오는 이 anticipation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는 문맥상에서 해석을 한다면 약간 펭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 If the pioneer survives, everyone else will follow suit. 그리고 follow suit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대부분 suit는 뭐 사람들이 양복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 follow suit가 앞에 follow가 붙게 된다면 그 예시를 따른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to see가 있는데 이 to see는 목적으로 부사적 목적어에 그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음 문장에 있는 if, survive, will 이 세 가지 구조를 보면 이거는 조건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라는 문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해석해 보면 이것이 일어나는 순간 그 나머지 펭귄들은 기대를 하면서 무엇이 일어난지 보기 위해 기다립니다. 만약에 그 선구자, 이 파이어니어이 선구자라는 뜻인데 이 선구자가 살아남는다면 다른 모두가 그것을 따라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성공하지 않는다면 if it perishes 여기서 it은 앞에 나왔던 pioneer를 지칭하는 말이고 they will turn away 그들은 돌아서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펭귄들의 전략은 파이오니어 한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 후 그 사람이 산다면 다 같이 따라오고 죽는다면 한 사람만의 희생으로 자신들은 살아남는 것입니다. One penguin's destiny alters the fate of all the others. 한 펭귄의 운명이 다른 모두의 운명을 좌우한다 라는 뜻인데 Their strategy, you can say, is learn and live. 그들의 전략은 배우고 또 살아남아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도 if perish, they will 이 사용되었다는 앞문장과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learn and live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봐야 되는데 네, 한눈에 비교해보기 위해서 모의고사 지문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Occupy a rival's territory for safety. 우선 여기에서 safety에 관한 내용이 나온 적은 있긴 있는데 rival이라는 단어가 틀렸기 때문에 또는 territory, 영토에 관한 얘기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보복이 아니라는 것을 유추해야 됩니다. 두 번째, discover who the enemy is and attack first. 우선 처음으로 적이 누구인지 관찰한다는 것은 여기 또 적 얘기 나오지 않고 1번과 비슷한 맥락으로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share survival skills with the next generation. 우선 여기 나오는 share이 약간 애매하고 survival skills 여기 learn and live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survival skill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the next generation 후세대와 교류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보기도 제외시켜야 되고 4번이 답이기 때문에 일단 5번이 답이기 때문에 4번을 보면 support the leader's decisions for the best results. leader's decisions for the best results. 이게 언뜻 보면 pioneer이 나오고 이걸 따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는 support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펭귄들이 그 한 사람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support라고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the best results 최선의 결과를 나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support 때문에 4번 보기도 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답을 고민한다면 4번에서 5번 사이를 고민하는데 5번을 본다면 follow another's action only when it's proven safe. proven safe라는 거에서 보면 여기 위에 if the pioneer survives 얘가 살아남는다면 안전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살아남는다면, proven safe 한다면 이 펭귄들은 모두 이 파이오니어의 행동을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ollows another action when only when it's proven safe 이 문장이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상으로 21번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이 릭 라이든 작가가 지은 The Lightning Thief라는 책입니다. 이게 5가지 연작 소설의 일부인데요. 이거를 반신반인 이야기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오히려 많을 것입니다. 한국어로는 미스터 D의 여름 캠프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서 출간되었는데요. 제가 이거를 미국에 잠시 살 때 7살 때 가장 처음으로 읽었던 책입니다. 이게 어휘가 그렇게 많은 어려운 단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쉬운 단어는 아니지만 충분히 문맥상에서 파악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Chapter 14에 나오는 거에서 I love to tell you I had some deep revelation on my way down. 여기서 저는 아직까지도 이 revelation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문맥상에서 내가 떨어지는 도중에 어떤 깊은 감정을 느꼈다. 근데 이 감정이 다음 문장을 읽어보면서 뭔가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게 되었어요. 제가 이 책을 추천드린 이유는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책을 어릴 때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 내용과 모르는 그리스 신화 내용 이걸 다 합쳐가지고 이 책에 담아냈습니다. 저는 이 작가 책을 아주 좋아해서 아직까지도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요. 우선 Percy Jackson and the Olympians가 이 책의 일부 내용인데 1부도 5권, 그 다음에 2부 The Heroes of Olympus 이게 또 5권이 나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he Trials of Apollo 이게 또 5권의 연작 소설인데 현재 4권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이 14권의 책을 찾아보면서 이 작가가 쓴 이집트 신화 관련된 책, 북유럽 신화 관련된 책, 그 다음에 이 작가가 이 책을 쓰기 전에 썼던 초기 작품들을 모두 찾아 읽었는데요. 이 작가만의 개성 있는 스타일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청소년을 위한 책이다 보니까 약간 러브 코미디 이런 내용도 담겨 있는데 이 작가가 약간 로맨스보다는 코미디 쪽으로 많이 감으로써 읽을 때도 웃음을 지으면서 읽을 수 있고 감정 표현 같은 것도 그냥 저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원서를 좀 접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게 원서를 왜 읽어야 되냐고 고민하시는 분이 많을 건데 독해 능력이나 이런 걸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또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스크립트를 많이 보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원서를 꼭 추천해야 합니다.